네, 안녕하십니까. 캡 인베스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은 지금 2020년 5월 30날입니다. 최근에 그 조선업 관련된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 원인은 아마 카타르에서 그 LNG선 100척을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돼서 지금 조선업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전 이미 그 201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9년도 이런 일이 있어서 조선업이 올랐다가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그 힘을 받지 못하고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하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선업이 향후에도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증권사의 레포트들을 참고로 해서 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분석하여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날짜의 그 조선업의 주가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지금 주봉 차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봉 차트로 보면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상당히 차트 모양은 지금 좋은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의 어떤 그 가격 조정과 또 기간 조정,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내면서 20주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차트 모양으로는 상당히 기술적 모양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오랫동안의 기간 조정, 그리고 횡보를 하는 오랫동안의 가격 조정, 그리고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 그걸 거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모습을 내는 모습, 그리고 20주선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역시 기술적 모습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고, 또 우리가 이제 LNG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그와 관련돼서 또 분행제 업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분행제 업체인 동선 화이텍과 한국카본의 어떤 주가를 보니까 여기는 이미 이전부터 상당히 상승을 하기 시작했군요.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문제로 한번 급락해놨고 그 뒤부터 계속 상승을 지금 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역시 동선 화이텍과 한국카본 역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와 수급 모양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차트와 수급에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냐면은 2020년 5월 22일 카타르에서 그 알카비라는 그 에너지부 장관이 어떤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부 장관이 발언한 것은 뭐냐면은 카타르가 LNG선 100척을 한국에다 수주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데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조선업이 상당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현대미쿠조선을 볼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LNG선 하면 또 이제 분행제 산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행제 산업의 대표 주자인 한국화분, 동서화이텍 이 6개 회사를 관심 종목에 넣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카타르의 알카비 에너비 장관이 무슨 발언을 했길래 이런 일이 있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타르의 에너비 장관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5월 22일 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재 카타르는 120척의 LNG 액화 천연가스죠. LNG 운반선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한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 100척을 6월 내에 구입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 24 뉴스에 따르면 카타르는 LNG 생산량을 2027년까지 연간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엄청나게 늘리네요. 2027년까지 지금 카타르에서는 LNG 생산량을 굉장히 늘린 거죠. 자, 이 늘렸으니까 이걸 버리가 팔아먹어야겠죠.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LNG 운반선도 현재 74척에서 190척까지 늘려서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90척에서 74척을 빼면 116척이 나오는데 이 116척에서 지난 4월에 2020년 4월에 중국에다 이것을 발주합니다. 중국에 이제 후동 중화조선이 있는데 후동 중화조선에 약 16척의 LNG 운반선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지금 116척을 필요로 하는데 남은 것은 100척이 남은 건데 이 100척을 이제 한국에다 발주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그 조선사들의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서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과거에 올라간 것은 뭐 이미 벌어진 일이고 문제는 여기서 시동이 걸려서
조선업이 상당히 앞으로 갈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전후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은 좀 그 IMO 2020 법안이라는 걸 먼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IMO 2020 법안을 알으셔야 LNG 선 수요가 지금 글로벌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LNG 선을 그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앞으로 향후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그 저기 뭐야 성장하게 된다면, LNG선에 대한 어떤 수주를 상대되면 그와 관련해서 역시 또 본행제인 한국화본과 동성화이팅도 상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자, LNG선을 그 대량으로 지금 구매하겠다고 한 데가 카타르거든요. 이제 그럼 카타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경쟁 강국에 있는 중국의 조선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카타르가 우리한테 줄 줄 알았는데 우리한테 주지 않고 지금 중국 조선사에다 줘버렸거든요. 연료수치를 중국 조선사에다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상당히 올라갈 줄 알고 기대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상관없이 2020년 초부터 이렇게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2020년 초부터 이게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예. 저 역시도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조선업 종목을 갖고 있었지만 손절을 해버린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은 뭐였냐면은 우리한테 올 발주량이 중국에다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후 사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참고한 그 증권사 레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5월 20일 하나금융 거, 요겁니다. 하나금융의 카타르발 100척의 LNG 발주가 몰려온다. 요거 참고를 했고요. 다음에 2010년 5월 27일 날 NAT투자증권 거, 다가온 카타르 LNG 사상 최대 규모의 물량 확보 기대, 요거 했고, 다음에 2010년 5월 28일 날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요 레포트입니다. 이것은 아마 조선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카타르 LNG 슬로 대학 기대감으로 조선업 주가 3일 연속해서 이렇게 3개 증권사의 레포트를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좀 빼고 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사항들만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업을 이해하려면, LNG선과 관련된 조선업을 이해하려면 IMO 2020 법안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로 검색어로 IMO 2020을 치면은 이렇게 용어 사전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IMO가 174개국을 회원되는 국제 회사기구입니다. 회사기구인데 2020년도에 어떤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을 2020 법안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는 선박연료의 황함유량을 상한선을 3.5%에서 0.5%로 낮추라고 대폭 강화하는 규제가 IMO 2020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상에서 글로벌적으로 해상에서 돌아다니는 모든 배들의 선박 연료는, 거기에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이 현재 3.5%가 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0.5% 이하로 낮추라. 만약에 낮추지 않으면은 그 선박을 저반이라고 하나요? 왜 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IMO 2020 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선박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배기가스 정화장치인 스크러브를 달거나 아니면 액화천연가스 LNG를 달거나, 아니면 이게 지금 함유량이니까 이걸 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로 연료를 바꿔야 되는 게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글로벌 선박들이 처한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황함유량이 0.1%인 저유황유는 이 고유황유보다도 가격이 40에서 50% 비싼 게 현재 입장인데, 이게 규제가 시행되면 이 제품의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질 거다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쓰고 있는 황함유량이 3.5%가 넘는 연료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격이 비싸져서 못 쓴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쓰면은 안 되니까 걸리니까 저유황료로 바꿔야 되는데 그 저유황료가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를 쓰겠다는 거예요. 연료를. 액화천연가스를 써서 그게 이제 LNG죠. 그래서 액화천연가스, LNG를 연료로 쓰는 배, 그게 LNG 선이죠. 그 배들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고 보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미친 것은 뭐냐? IMF 2020 법안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친환경은 뭐 국제적인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 왜 수소차, 전기차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기차, 특히 전기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대기 오염 부분에 따라서 유발했던 뭐 석탄, 석유 발전 대신 LNG 발전이 좀 전환되고 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해상에서도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올해부터 IMF 2020이 발효됨에 따라서 선박에 대해서 환경 규제가 한층 더 강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친환경적인 LNG 추진선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얘기 또 나옵니다. IMF 2020 발효에 의해서 LNG선 추진선은 증가세다. IMF 2020은 선박들이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함유 기준량이 3.5%에서 0.5% 강화하는 것을 골짜기로 한다. 그러면은 선박을 갖고 있는 선사들, 배 주인들이죠. 배 주인들이 선택해야 될 사항은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첫 번째, 상대적으로 비싼 저유황료를 써야 되거나, 왜? 3.5%에서 0.5%로 낮추셨기 때문에 유황이 적은 저유황료를 쓰거나, 탈황 장치가 되는 스크루버라고 불리는 값비싼 탈황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은 투자금 대비 환경 개선 효과가 뚜렷지도 않고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서 각 선사들은 LNG 추진선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에 노후화된 LNG선은 과거에 노후화된 배들, 기존의 연료를 썼던 과거에 노후화된 배들은 아마 새로운 LNG 추진선으로 바꾸려고 할 것이고,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제 있던 배들도 LNG 추진선으로 내부를 뜯어 고치든가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선사들은 LNG 추진선을 주목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인 게 이 LNG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사. 뭐 유럽에도 있고 일본에도 조선사가 있었는데 유럽에 있는 조선사, 일본에 있는 조선사들은 아마 타산성이 안 맞아서 그런지 다 이미 그 조선업을 접었어요. 조선업을 접었고 지금 조선업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나라를 지금 쫓아오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한 경쟁자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이게 좀 아리까리하고 저기 좀 꺼림칙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의 레포트가 정리해 주는 거가 있으니 그 레포트를 보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 세일가스를 늘렸지 않습니까? 세일가스 증산하는 바람에 국제적인 LNG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구매자라는 게 누구겠습니까? LNG 선을 운영을 하는 선주겠죠. 그들이 이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LNG를 구입을 하는데 좀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LNG 선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니드도 더 강해졌다. 그래서 LNG 시장으로 재편되는 큰 장점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계 시장은 LNG 추진선을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IMF 2020이라는 법안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LNG 추진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 3사가 앞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데 여기 부분은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2020년 5월 21일 날 여기 인터넷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좀 캡처를 한 건데 IMF 2021 때문에 LNG 추진선이 본격 확대가 구현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뭐 LNG 선이 이제 이건가 봐요. 엄청나게 큰 배네요. 엄청나게 큰 배. 이런 배 하나 저기 뭐 수주 받으면 뭐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근데 이런 게 지금 100척이 들어온다니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올 걸로 지금 그 규모가 아마 4조 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조 원. 100척이 들으면 4조 원.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조선 3사들을 주가가 상당히
앞으로 주가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아까 여기 부분에서 IMF 2020을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LNG선 얘기를 얘기했고, 이제 이 다음째는 카타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카타르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시기 위해서 카타르를 보시면, 카타르는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카타르는 주 수출품이 천연가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큰 무방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74척인 가스 운반선이 190척까지 늘리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 이 얘기를 충분히 말씀드렸죠.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카타르는 이 가스를 운반하는 가스 운반선을 늘려야겠죠. 얼마까지? 190축까지 늘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국가 프로젝트로 지금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첫 발주 물량이 16척이 카타르가 중국 조선사에다가 했습니다. 그게 4월 달에 한 거죠. 4월 달에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조선업이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가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조선업의 주가가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2020년 초에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올라갈 한국 조선해양 보세요. 한국 조선해양 보면 차트 모양으로 2020년도 이전까지 보면은 이게 상당히 2019년도까지 보면 차트 모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뭐 대우조선해양도 뭐 나쁘진 않았죠.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 뭐 보여줬는데 2020년도 들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은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올 줄 알았던 16척이 중국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발주의 16척 카타르가 중국 조선사와 계좌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쪽에 위감이 고려됐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지만 기술력이나 생산 설비 규모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나올 100여 척에 대해서는 한국 조선사가 모두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왜? 조선업계 관계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물량이 한국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 3사가 이걸 어떻게 물량을 나눠 가질 거냐? 그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없고,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노바텍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5척 정도가 우리나라한테 그게 이제 대우조선해양인데 들어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러시아 여기에 나오네요. 러시아에서도 대우조선 수주 예상 길에서 나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올해 첫 LNG선 수주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 업체 노바텍은 북극 연안에서 진행되는 아르틱 LNG2 사업에 투입될 세빙 LNG 운반선 10척을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다. 자, 러시아도 보세요.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업체가 북극 연안에서 뭘 캡니까? LNG 캡니다. LNG. 그래서 LNG 캐서 LNG 운반을 해야 되죠. LNG 그래서 운반선 10척을 추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북극에서 하다 보니까 쉐빙 얼음도 깨면서 나가는 LNG 운반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운데 5척은 대우조선 해양으로 돌아갈 것이 없기는 단정했는데 쉐빙 LNG선은 얼음을 깨면서 운항하는 선박이기 때문에 LNG선 가운데서 뛰어난 건조 기술력이 필요하다.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얘기까지 했고 카타르 얘기했고 러시아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LNG선이 수주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고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볼 것은 그러면 향후 전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올해와 내년 카타르와 러시아, 모잠비크 등에서 발주된 LNG 관련 선박은 120척에서 150척인데 이거는 2019년도, 2018년도 발주한 것보다 훨씬 많다. 자, 근데 문제는 계속 제가 얘기했지만 경쟁사인 중국이다. 중국의 문제인데 중국은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잊고 없고 조선사가 LNG선 부분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떠올리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첫 대형 LNG선 선박 발주였던 카타르의 프로젝트 116척을 수주했다는 카타르의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에 올 줄 알았는데 예상적으로 중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그리고 아그틱 아까 러시아의 아그틱 LNG 프로젝트 역시 대우조선한테 다 온 게 아니라 나머지 5척은 중국 후동조선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이 보기에는 정한을이라는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이 무슨 LNG선 건조 기술이
한국은 중국에 7년 정도 앞서 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중국은 선박 금융 지원을 받기 때문에 선박 금융 지원을 누가 해줘요? 중국 정부가 해준 거야.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돈으로 배를 만들도록 조선을 하도록 금융을 해준다는 얘기죠. 중국 조선사에 일정 부분 발주를 준다면 국내 조선사의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이 우리 조선업에 대해서 경쟁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가 나온 건데 이런 얘기가 납니다. 중국의 경쟁력 이렇게 나오죠. 앞부분에서 보니까 중국이 선박금융 지원을 해주죠. 정부가. 그래서 중국 조선사가 상당히 경쟁력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인데 기술력 부분을 보면은 자, 선주들은 중국의 건조 능력 한계를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해외 LNG에서 수주 받은 것은 사실상은 자국이 발주한 거다. 자기 나라가 자기끼리 지금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2017년도 CMA CGM이 발주한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 카타르에서는 16척의 LNG선을 중국 조선사에 맡겼죠. 맡겼는데 CMA CGM이 맡긴 배가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인도 일정이 지금 7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대요. 7개월가량 늦어지고 있음에도 카타르는 중국 조선사에 적지 않은 LNG에서 발주를 미뤄줬다. 16척 발주를 미뤄줬는데 인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걸 알면서도 카타르가 중국 조선사에 발주를 해줬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여기입니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카타르의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중국이 카타르도 눈치를 안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중국에 16척을 밀어준 겁니다. 또한 중국은 선박금융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배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을 하기 위해서는 카타르가 뭐 돈을 줘야겠죠. 배 만들으라고. 뭐 건설로 말한다면은 뭐랍니까? 공사 단계별로 돈을 줘야 되듯이 조선도 하려면 돈을 줘야 조선소들이 그걸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카타르는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중국의 정부가 대신 주는 겁니다. 선박 금융이 뭡니까?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대출. 선박 배를 짓도록 대출을 해 준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중국 자기 나라의 조선소에다가 카타르의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돈을 지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카타르는 자기 돈 들은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중국 정부가 돈 대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카타르는 전혀 돈을 대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출이기 때문에 카타르가 나중에 중국 정부에 이제 이 돈을 갚아야겠지만 뭐 없는 거죠. 돈이 없습니다. 자기 돈 아직 안 들어가는 상태로 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장점에다가 중국이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는 중국 눈치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16척을 좀 중국에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조선업은 이제 큰일 났다. 중국 애들 다 가져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주가가 못 오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100척에 달하는 LNG선은 이제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고 싶다고 의향을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중국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인사처리는 한 거죠. 중국한테 인사처리를 했기 때문에 카타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배는 우리나라에다 맡기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배 만들려고 맡겨도 7개월가량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 입장에서도 얘네들 못 믿겠다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중국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 과정에서 인도 지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CMA, CGM이 이제 LNG 추진 컨테이너를 했는데 당초 2019년도 11월, 작년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계약을 했겠죠. 했는데 2020년 6월 7개월 동안이나 지금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후동 중화조선 아직 LNG 추진 엔진을 탑재본 경험도 없고 SWS 조선 이것도 뭐 중국의 조선소인가 보던데 LNG선 건조 경험이 없대요. LNG선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중국 조선이 중국 조선소가 이런 애들 믿고 카타르라는 이런 나라가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겠습니까? 쏟아붓지 않겠죠. 중국이 돈을 대주니까 이건 16척은 해줬지만 나머지 100척은 중국에도 못 맡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나옵니다. 3개월 건조 지연됐다. LNG 선박을 이렇게 인도하겠는데 3개월이나 지연됐다. 자, 이런 건조 능력의 한계로 중국 정부가 금융 지원을 제공한, 중국 정부가 대출해준 금융 지원을 제공한 실질적 자국 발주, 중국 정부 지네들끼리 한 자국 발주를 제외하면 중국 조선소들이 해외 선주로부터, 해외 선주도 카타르 같은 이런 대형이겠죠. 대형 그 발주처겠죠. 해외 선주부터 수주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본 게 이 하나금융 애널리스트의 분석 의견입니다. 네,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이걸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우리나라 조선업의 향후 발전을 우리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어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조선업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금융 투자의 애널리스트는 카다르발 100척의 LNG선이 들어온다, 발주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에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100척의 LNG선을 발주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규모가 4조 원입니다. 4조 원의 돈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LNG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왜? 중국의 기술이 안 되니까. 근데 자기들은 지금 LNG 수출을 해야겠고, 카타르는. 그러니까 배를 빨리 만들어야죠. 빨리 만들어서 자기들 LNG 수출을 해야 되니까 중국에다 맡기면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겠고, 약속된 날짜에 인도를 해주지도 않고, 그런 나라를 믿고 LNG 선을 맡긴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LNG 수출을 위해서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선박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밝혔다.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16척 해준 것은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쪽에 눈치를 좀 보고 좀 해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LNG선은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겠다 하는 게 카타르 에너지 장관의 생각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LNG선에 대한 얘기고, LNG선이 이제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액화 석유 가스거든요. LNG라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에 나오나요? 어디 나옵니까? LNG 얘기를 저는 처음에 뭔 줄 몰랐는데, 이게 액화 천연가스예요. 가스. 가스죠. 가스인데, 가스를 배에다 실어서 날리려면 가스채로 날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거를 강력하게 액체 상태로 만들려면 강력하게 얼려야죠. 강력히 냉각 장치를 해야죠. 냉각해서 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죠. 액화 석유 가스입니다. 가스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LNG 선에다가 저장을 해서 운반을 해야 되니까 냉각을 시켜야 되는 기술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행제 산업이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한국카본하고 아까 동선화이텍이고, 여기 보면 한국카본의 매출 규정 2019년 되면 선박용 LNG 단열재가 76%입니다. 76%. 선박용 LNG. 그러니까 한국 LNG선 수주가 되면은 LNG 본행제도 같이 올라갑니다. 한국 LNG 수주가 이렇게 커지면 한국카본 동선화이텍 수주 잔고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서로 같은 식구죠. 같은 식구. 한국 LNG선이 올라가면 한국카본, 다음에 동성화이텍도 같이 올라가는. 그래서 같이 봐야 된다. 주가를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조선 3사가 5월 25일 날, 5월 18일 이때 쭉 올라가네요. 급등합니다. 급등. 여기 보시면은 5월 22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5월 25일 날부터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표상, 코스피는 뭐 요건데, 요건데, 요 회사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여기 이 부분, 한국 카타르가 120척을 6월 내에 구입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지금 5월 말인데 이제 6월 달이니까 아직 6월달 아직 안 왔죠. 실질적으로 카타르가 이제 구입한다, 뭐 계약 사인했다, 뭐 돈 들어왔다 이러면 이 주가는 한 번 더 올라가지도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은
2020년대 주요 LNG 프로젝트 보면 카타르가 뭐 예상 발주가 40주. 근데 이게 뭐 최대 100척 발주 가능하다 이러네.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는 회사, 이 발주처죠.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20척. 예. 뭐 이렇게 나오고 모잠비크 16척 24년 러시아 20척 세병의 LNG선 파푸기니아 8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삼성중공하고 이베스트증권 리서치센터가 같이 조사한 자료네요.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상되어 있는 LNG선이 예상되어 있는 것이 중국에 안 뺏기고 다 우리나라한테 오면 우리나라 조선업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인데 이게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거 여기 위치였는데 이 위치였는데 그렇죠? 동성 화이텍 한국화보로 많이 올라왔네요. 과거 위치만큼 어느 정도는 올라가긴 했지만 조선업 관련주는 아직 이제 뭐 시동을 걸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조선업의 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향후에도 더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뭐 각자의 판단의 몫이죠. 각자의 판단의 몫이고 다만 이제 그 제가 해드릴 역할은 그 시장에서 나와 있는 정보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기 좀 쉽게 증권사라는 레포트나 또는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각종의 정보를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2차전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과연 이 조선업이 올라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조선업이 올라간다면 좀 쌀 때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판단은 본인의 몫이고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시면 좀 구독과 좀 좋아요를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유튜브가 뭐 처음인데 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러는지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렇더만요. 이게 그 구독자 수가 1000명은 넘어야 된대요.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요구하는 게 1000명을 넘어야 명함이라도 내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를 그렇게 늘리려고 각 유튜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 1000명을 늘릴 때까지 열심히 이 영상을 만들어서 1000명을 늘리는 게 지금 제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아는 곳에는 뭐 구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구걸하고 다니는데 1000명이 될 때까지 좀 구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좀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역시 힘이 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